예, 여기 가면.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한 60년쯤 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후배가 되겠죠. 아주 정신적으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혼란 상태였는데 그 당시 사상계라고 하는 월간지가 있었습니다. 아주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읽었는데요. 그 사상계사에서 중국의 임오당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지요. 사상가를 초대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좀 희망되는 뜻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남겨준 얘기 가운데 하나가 서양의 선진 국가의 젊은이들은 장관이나 사장의 아들,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더 올라갈 길이 없다. 이제는 내려오는 길밖에는 없다. 그런데 우리 아시아의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은 농사꾼의 아들,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은 있지만은 더 내려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더 행복하고 누가 더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가. 아래서 올라가는 사람이 희망과 보람을 느끼게 된다. 그런 얘기를 남겨주었습니다. 아마 그 세대가 지금 60쯤 70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 그 얘기를 저는 이제 30대 초반이었는데 들으면서 그럼 이제 나 같은 세대는 어떻게 자랐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 너무 이제 혼란스럽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쭉 더듬어 보게 되면 아마 우리 민족 역사에서 우리 세대만큼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정말 힘든 세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25살에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25살까지는 가장 우리 인생에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사는 때입니다. 그때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가 거의 절망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꿈이 있는가 그건 희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선물이지 우리는 그걸 이제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우리 역사 같은 시대니까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전 14살 났을 때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당시 우리 모두가 다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그 가난한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중학교에 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은 거의 못했습니다. 또 내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이제 5학년, 6학년 합해서 한 30명밖에 안 되는데 그 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간다 하는 것은 거의 이제 불가능한 때였습니다. 근데 그건 또 나한테는 좀 더 괜찮았습니다. 더 어려운 문제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아주 건강 상태가 나빠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서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이 40, 50 될 때까지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어른이 될 때까지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그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때 꿈이 있었는가, 희망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거의 절망 상태고 앞이 어둡고 캄캄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럼 그때 꿈은 없고 희망은 없지만은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의 그 소망이라고 할까요? 나도 좀 오래 살아보았으면 좋겠다. 나도 좀 중학교도 가보았으면 좋겠다. 그 소망은 있었지만은 꿈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 이제 몇 살까지 연장됐는가? 25살에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그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꿈이다 그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가지고 이제 일본서 대학을 다니게 되는데 대학에 끝날 때쯤에서 이제 학도병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 일제 시대니까요. 일본 정부가 일본 대학생들이 다 태평양 전쟁에 나가는데 한국 학생들이라고 안 나가면 안 되겠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억지로 끌어서 전쟁터로 보내던 때입니다. 내 친구들도 다 그 끌려가고 같은 대학에 있던 우리 김수환, 추기경도 그때 이제 공부를 중단하고 전쟁터로 끌려가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환경을 살았기 때문에 25살 될 때까지는 꿈이다 희망이다 그건 없고 이 절망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 소원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때 25살 되면서 제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그건 아마 몇백 년 역사에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해방을 맞이하고 나니까 이젠 나에게도 꿈이 있다. 이젠 내게도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게 민관이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내가 이제는 살아갈 수 있다. 비로소 25살에 희망이 있다.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많이 좀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25살에 해방을 맞이했는데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냐 말이죠. 저에게 온 건 민관이 교육자로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래서 우리 후세들에게 교육자다운 교육자가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교육자로서의 꿈을 25살에 가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방을 이제 북한에서 평양에서 맞이하게 됐는데 2년 동안 교육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북한 공산주의 사회에서 교육을 한다 하는 것은 빙판 위에 얼음판 위에 씨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암만 씨를 뿌려봐도 인간 교육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세계의 희망이라고 하는 건 북한 교육을 통해서는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여기서는 교육다운 교육을 못하겠다. 일제시대에는 인간 교육이 아니고 일본 시민 만드는 교육이었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인간 교육이 아니고 공산주의 시민을 만드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선을 넘는다고 할까요? 목숨을 걸고 38선을 넘어서 이제 서울로 왔습니다. 그때가 이제 2년 후에 왔으니까 27살인데요. 서울에 중앙중고등학교 남자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사가 돼서 2년 반쯤 지났는데 6.25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해방을 맞이하는 것은 마치 그 산 꼭대기에 있다가 6.25 전쟁을 맞이하게 되니까 이제는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한 7년 동안 중고등학교에 있으면서 그래도 살아남아야겠다. 내 꿈을 버리지 않아야겠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7년 후에 휴전이 되고요. 부산에 피난 갔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꿈을 가졌던 건 교육자가 되는 건데 한 가지 선택을 해야 하게 됐습니다. 그 선택은 내가 중학교의 선생으로 있을 때의 꿈은 대한민국의 가장 모범적인 사립중고등학교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십 년의 역사가 지난 뒤에도 그 학교는 정말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육다운 교육을 하는 학교다. 그 교육자가 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을 겪고 나니까요, 큰 그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것은 내가 개인으로 가지고 있는 꿈과 희망은 허락 안 된다. 아니고 민족과 사회와 더불어 가지는 것이 꿈이고 희망이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됩니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꿈이 민족과 사회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자의반 타의반으로 몇 대학에서 중고등학교 교육보다는 대학에 오는 것이 좋겠다 하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로 가고 연세대학교로 갈 때 꿈은 뭐였는가 하니 내가 교수다운 교수가 되고 사상적으로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우리 민족과 사회와 더불어 있어서 희망을 함께 나누어 가지자. 내 꿈은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고 젊은 사람들을 키워주는 것이 내 꿈이다. 그래서 대학에서 한 30여 년 동안 교편을 잡고 65세 정년퇴직하면서는 그 꿈을 사회적으로 또 이루어봐야겠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뜻을 여러분이랑 우리 사회와 더불어 찾아가는 그런 이제 희망을 가지고 또 30여 년 살았으니까 65년 전에 가졌던 꿈이 그 민족과 국가와 더불어 오늘까지 이어져 온 것이 이제 제 생애가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암만 어려운 시대에 사는 것 같아도 그래도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꿈이 있어야 할 25세까지 절망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겪으면서 그것도 또 큰 그 시련에 봉착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오늘까지 살았는데 지금 누가 나보고 물어보기를 그러면 당신의 뜻이 성공했는가 희망하는 대로 됐는가 그렇게 물으면 나는 100%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내 친구나 내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비교했을 때 나는 내 꿈이 이루어졌다, 희망이 채워졌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행복하고요.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오늘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는 여러분은 지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우리 사는 역사에 있어서는 60이 돼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요. 70이 돼서도 그 꿈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꿈이 없다, 희망이 없다 하는 것은 우리 세대에 비하면 그건 여러분 자신의 선택의 잘못이지 사람은 얼마든지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산다 하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그런 일을 위해서 무슨 특별한 사람이 되라, 남다 못하는 일을 해라 그건 아닙니다. 내 친구들도 가만 보면
나는 성공해 보겠다, 출세해 보겠다, 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요. 그건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꿈은 사회와 더불어 역사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욕심 내서 꿈이 이루어지는 건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역사와 사회가 많이 달라졌는데 그 가운데 제일 달라진 게 명관이 이젠 인생을 길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꿈이 이루어졌는가, 내가 성공했는가, 내 희망이 뜻대로 됐는가 하는 것은 이제는 50대에는 모릅니다. 적어도 60이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70쯤 되게 되면 내 꿈이 이루어졌다, 내 희망은 우리 역사와 더불어 이루어졌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내가 연세대학교 교수로 갈 때 30대 중반입니다. 30대 중반에 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 선배 교수님들이 뭐 해갑이 됐다, 정년퇴직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면 해갑까지 사나 그랬습니다. 나도 정년까지 살 수 있나, 그 남의 일같이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는 60이 돼서 나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난 내 주변에서도 이전에요 70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늙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은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 80쯤 되면 이제 내가 막 늙었나, 이제는 그 늙었다고 볼 수가 있나 그럽니다. 나는 내가 살아보니까요 90까지는 늙었다는 생각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늙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대는요, 내 세대는 인생을 두 기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하면 30까지는 교육을 받는 기간입니다. 30부터 60이 넘을 때까지는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갑이 됐다, 정년이 되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30년, 60년을 살고 나면 내 인생은 끝났다. 우리 시대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6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좀 더 보람 있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60부터입니다. 내가 80이 좀 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내 친구인 안병욱 선생, 김태길 선생하고 이제 80이 넘어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요, 80이 넘도록 쭉 살아와 봤는데 제일 행복하고 보람 있는 나이가 언제였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란에는 노른자가 있어서 이제 병아리도 깔아오고 계란굿을 하는데 인생에도 황금기라고 하는 게 노른자에 해당하는 나이가 있었을 텐데 그게 몇 살쯤이었을까, 그런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50부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50은 아직 철도 안 들었던 때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죠. 그러나 철이 안 들었습니다. 사람이 철든다고 하는 건 언젠가 하니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철드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면요 70이 돼서도 철 안 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요새 사회에서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얘기 많이 듣는데요. 그래도 그저 평균에 보면 60쯤 되면 철이 듭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오래 성장하는가, 75세쯤까지는 다 성장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만한 행복한 보람 있는 나이라 언젠가 60에서 75세까지입니다. 그 나이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살아온 과정을 쭉 살펴봅니다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60에서 75세보다는 90까지는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90까지는 잘해야 돼요. 다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30까지는 넓은 의미의 교육을 받는 기간이고요. 65세쯤까지는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고요. 65세 중반쯤에서 90까지는
사회인으로서 사는 기간입니다. 그럼 이제 무슨 사과나무나 포도나무가 귀하다 하는 건 뭡니까? 열매 맺는 때가 있어서 귀한 겁니다. 열매를 사회에 줄 때에 나무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도 쭉 살아보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때가 아니고 직장을 넘어선 다음에 사회인이 돼가지고 열매가 됩니다. 그 사회에 무엇인가를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좀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내가 97세 때입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문장을 쓰는 사람이 누구냐 10사람을 추천받았습니다. 근데 누가 나보고 신문 봤냐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문장 쓰는 사람이 10사람을 뽑았는데 나도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 내가 내 나이에 거기에 들어갔을 리가 없죠. 그래서 아닌가 보다 하고 봤더니 들어가 있긴 있어요. 그 다른 9사람들이 다 몇 살인가 하고 봤더니 전부 50대 중반에서 60대예요. 근데 나는 97세에 들어갔으니까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과거를 쭉 돌이켜 보니까요. 문장은 역시 50대, 60대가 좋아요. 그때가 지금보다 문장이 좋아요. 근데 왜 97세가 된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가? 미안하지만은 사상은 내가 앞서 있어요. 생각은 내가 앞서 있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개인 얘기하는 게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저는 조금 다르게 사는 것이요. 지난 2년 반 동안 조선일보의 주말마다 지금 칼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나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 그걸 읽었다고 아주 재미있었다고, 어떤 사람은 배꼽이 빠질 때까지 웃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아마 고맙게 읽어주는가 보다 그랬습니다. 동아일보도 이제 개건 논설로 들어가 있으니까 2년 반 동안 이제 쭉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겠습니다만 이제 내 나이에 젊은 교수들하고 이렇게 경쟁해서 글을 쓰게 되니까 나도 좀 더 이제 좋은 글을 써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가만 보면 내가 좋은 글을 쓰는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은 지금 생각을 좀 하기 어렵지만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요. 늙는 건 몸이 늙어요. 신체가 늙어요. 정신은요. 노력하는 사람에게 따라서 늙지 않아요. 미안합니다만 나는 내 정신이 언제부터 늙었는가 하고 생각하면요. 지금도 늙은 것 같진 않아요. 단지 늙은 건 몸이에요. 신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30년은 교육기간이고요. 30여 년은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고요. 60 중반이 넘어서는 사회인으로서 일하는 기간, 사회인으로서 열매를 주는 기간, 그렇게 살아야겠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부탁하는 게 바로 그건데요. 나는 좀 더 일찍 출세하겠다. 난 좀 더 젊은 나이에 성공하겠다. 난 좀 더 누구보다도 일찍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50, 60이면 끝나요. 그 이전에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30대 중반까지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 체력을 가진 것이 운동선수이기 때문에요. 벌써 30 중반 되면요 몸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일찍 끝나고요. 정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60까지는 다 아주 젊게 일할 수 있고요. 노력하는 사람은 70, 80까지 갈 수 있고요. 지금 세대를 보면 나는 90까지는 간다고 봐요. 아까 내 친구들 얘기했는데요. 우리 김태길 선생도 90에 세상 떠났는데 90까지 계속 일했어요. 안병 선생은 93세에 세상 떠났는데요. 그때도 마지막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는 말씀이 맹고하니 나라 걱정이에요.
내 친구들 보면 90까지는 다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90이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될 때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인생의 설계를 길게 하세요. 성공하는 사람은 60 넘어 성공하는 거지, 60 이전에 성공한다 하는 것은 운동선수나 특별한 예술가를 제외하고는 인생은 사회의 열매를 얼마나 주느냐 하는 것 때문에 성공하기 때문에요. 서둘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 공부 잘한다 못한다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20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이 생각나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천재입니다. 뭐 역사를 바꿔놨으니까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대학 입학할 때요, 그 낙방했던 사람입니다. 대학에 입학해 떨어졌다가 다음에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30이 넘어서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 은사한 데 가서 그걸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내가 요새 연구한 상대성 원리라고 말이죠. 은사가 보고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난 널 지도할 때 그렇게 우수한 줄 몰랐다고. 그저 평범한 학생인 줄 알았는데 너는 연구 때문에 과학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됐다고, 부럽다고 그랬습니다. 다 30대 돼야 학문도 성숙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영국의 처칠입니다. 노벨 문학상도 받고 뭐 정치가로서 그런데요. 그 사람도 대학 입학 때 낙방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아마 우리나라 서울대학은 갈 생각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일생 동안 노력해서 역사에 남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난 남보다 일찍 성공하겠다, 난 남보다 일찍 유명해지겠다, 난 남보다 좀 더 빨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건 진정한 의미의 선거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경기는요, 1등, 2등, 3등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정점까지 이제 가야 하는데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내 시대를 비춰보고 여러분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제 세 가지 권고를 하겠는데요. 첫째 권고안이 교육의 의미를 느끼게 합니다. 학교 교육은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좀 아주 고등학생들한테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인생이 이제 백리길입니다. 인생은 백리길인데 초등학교 다닌다 하는 것은 심리 기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중학교까지 간다 하는 것은 이심리 기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고등학교까지 간다 하는 것은 삼심리 기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선진국가는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30년은 30리까지는 기차로 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는 사람은 심리도 기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40리까지 갑니다. 그럼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기차에서 내려서 60리를 걸어가야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더 안 가도 좋으니까 거기서 내려서 나머지 70리를 걸어가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하니 40리를 걸어가는 사람이고요. 70리를 걸어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지, 나는 전 대학 졸업했으니까 됐다, 그 사람은 끝납니다. 난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 뭐 크게 성공할 수 없다 하는 게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60리, 나머지 70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난 내가 비슷한 세대에 사는 두 사람을 좀 분야는 다릅니다. 친구로 살았는데요. 한 사람은 김수학 씨라고 하는 행정가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내가 제일 처음 만난 것은 대구시장으로 있을 때 만났습니다. 대구시장에 있으면서 이제 시 직원들한테 강연을 끝내고요, 시장실에 들어가서 잘 마시는데 그분이 나보고 그래요. 선생님, 저는요 아들 딸들은 다 고등학교 대학 다니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는 고등학교 대학을 못 다녀서요, 고등학교 대학은 어떻게 사는지 자녀 교육에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좀 놀랐습니다. 아니, 고등학교 안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사실 저는 초등학교만 나왔습니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초등학교만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고향이 경주인데요, 시골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면사무소에 그 뭐 급사라고 그럴까요? 심부름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면 책임자가 얘가 똑똑한 애인데 좀 키워야겠다. 그래서 너 여기 와서 일하고 남는 시간은 공부해서 국가시험을 보게 되면 검정고시가 있고 그런데 공부해라 말이죠. 그래서 공부 시작했다고 말이죠. 그 검정고시를 봐가지고서 중고등학교 자격을 따고요.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나보고 그래. 공무원 시험 다 제가 10번을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구시장으로 있다가 후에는 경상북도 도지사가 되고요. 후에는 우리나라 국세청장이 되고요. 정년을 끝난 다음엔 국영기업체인 토지개발공사 사장이 되고요. 그리고 나이 많아서 80이 돼서는요. 전두환 대통령 동생 되는 분이 새마을운동본부를 맡아서 했는데요. 그걸 그만두게 되면서 이분이 마지막 봉사한 게 그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난 그분을 볼 때마다 저분은 90리를 걸어간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이 성공하죠. 난 대학 나왔으니까 됐다 하는 사람은 60리 포기합니다.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 할 수 없다 하면 70리 내버리게 됩니다. 교육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정근당 제약이라고 있죠. 제가 그분을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한번 그 회장님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저 아현동에 가게 되면 그 정근당 빌딩 있죠. 거기 회장실에서 만나서요. 어떻게 여기다가 이렇게 좋은 빌딩을 본사를 짓게 됐어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학교는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초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자전거 타고 약을 배달하고 판매했는데요. 약에 대한 관심이 자꾸 생기니까 좋은 약을 갖다가 신용 있게 파니까요 장사가 잘 되대요. 그래서 이제 쭉 있다가 약국을 차려야겠다. 그래서 저 빌딩 그 구석에다가 작은 약국을 차렸습니다. 그게 정근당 약국인데요. 거기서 이제 약국을 차리고 있다가 해방이 되니까 이젠 제약회사를 해야겠다. 그래 만든 게 우리 정근당 제약입니다. 누구도 그분이 초등학교 출신이 모릅니다. 근데 그런 분은 90리 걸어간 분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제 교육은 올바르게 나 자신이 주인이 돼서 30까지는 뭐든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60, 70, 80까지 가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한 기간을 넘기면 다 직장 생활에서 일하게 되네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소중한 게 민구안이 일에 대한 가치관을 모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이 일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가치관을 생각지 못하는데요. 우리가 한 번쯤은 이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걸 하고 못하는 것이 다릅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제 경우도 그렇습니다. 나는 왜 직장에서 일하는가, 수입을 위해서 일하는 줄 알았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요 일합니다. 가난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암만 돈을 벌어본다고 해도 돈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오히려 가난하더라도요 일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민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조선 왕조 구한말에 왕실에 가까운 친척이니까요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자기는 아주 유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까지 나왔는데요. 서울대학까지 나와놓고 가만 보니까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내가 뭐 이게 관리해야겠다. 그래서 그 재산 관리하느라고 다른 직업은 안 가졌습니다. 그리고 재산 관리하지만은 무슨 사업을 하는 데 있으면 되겠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재산 관리를 쭉 하다 보니까 자기 친구들은 다 사회적으로 큰일하고요. 자기는 선조가 물려준 재산 관리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때 이제 날마다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저도요. 차라리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보람 있게 살 뻔했습니다. 그런데 물려받은 재산 관리하느라고 내 인생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모당 박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걸 지키는 사람은 크게 일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노력해서 내 인생의 길을 살아야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지금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요. 저는 두 가지를 직장 생활하면서 느끼는데요.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재산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그 일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민구안이 국민 전체가 일을 위해서 일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런 걸 잘 덜 느끼실 겁니다. 1981년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말기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981년에 서울대학 사회학과가 중심이 돼서 한국 사람들이 의식구조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조사 항목 가운데 하나가 민구하니 당신이 먹을 것이 있고 생활이 안정돼도 일은 하겠느냐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절대다수 가운데 86%가 뭐라 했는 거 아니? 나 먹을 거 있고 생활이 안정돼도 일하겠다고. 왜? 재산 때문에 일하는 건 아니라고.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일한다고요. 좀 이상합니다만 나는 그때 그 통계를 보고서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 이젠 우리 민족도 희망이 있다. 국민의 86%가 나 먹을 것이 있고 생활이 안정돼도 일을 사랑하겠다 하게 되면 이건 이제 희망이 있다 말이죠. 그때 우리는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일을 사랑하는 능력 때문에 오늘은 세계 10대 경제국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호주의 호크 수상이 우리나라를 다녀갔습니다.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민족인 줄 몰랐다고 말이죠. 그게 저희 나라에 돌아가서 몇 번 텔레비전을 통해서 호주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한국 가보라고 말이죠. 지금은 경제가 우리보다 높지 못하다고. 그러나 저렇게 일을 사랑하는 민족은 아시아에서 일본하고 한국하고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거 보고서 놀란 걸 민구하니 그때 이제 현대그룹, 삼성그룹, 대우그룹, LG그룹 있잖아요.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일합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요일까지 교육받고는 월요일에 또 직장으로 갑니다. 호쿠스사이 그거 보고서요. 세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공부하는 민족은 없다고 말이죠. 한국 경제가 이제 일본 다음에 올라갈 거라고 말이죠. 정말 일을 사랑했습니다. 나도 그때 기업체 개혁을 좀 많이 도와주는데요. 그랬습니다. 근데 호주는 그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내가 호주의 회사 사장인데 우리 사원들한테 얘기가 이번 주말 일요일에 2시간 동안 연수원에 가서 교육받자. 그럼 뭐라 합니까? 수당 얼마 주냐고 물어봅니다. 1시간에 얼마 주냐고. 내가 왜 공짜로 교육받냐고 말이죠. 내 시간 왜 뺏기냐고 막.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아시아에서는요. 일본과 우리만큼 일 사랑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게 오늘 10대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걱정하는 게 뭐니? 공짜를 좋아하는 민족이 잘 사는 길은 없습니다. 암만 공짜가 생긴다고 해도 일의 대가를 즐길 줄 알아야지 공짜를 더 바라보게 되면 경제는 더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한 가지 느끼하겠습니다. 저도 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요. 돈 때문에 일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요. 일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은요. 돈이 생기면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일을 사랑하게 되면요. 일이 또 다른 일을 만들고 일을 만드니까요. 수입은 더 늘어요. 그런데 70일 쭉 넘기고 보니까요. 이건 아마 여러분에게도 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그때까지는요.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면 일의 목적이 100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니까 일의 목적이 100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요. 그건 아닙니다.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일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데 도움을 주는 그 일입니다. 정치는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사는 걸 도와주는 겁니다. 교육자는 제자들을 키워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답게 사는데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의사는 환자로 하여금 건강함을 얻고 인간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종교인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면 누가 일에 성공했는가, 누가 보람있는 일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나입니다. 누가 더 많은 사람에게 인간답게 사는 것을 도와줬고 행복하게 해줬는가 그겁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일에 대한 귀천이 없습니다. 누구 일은 중하고 누구 일은 가볍다 그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이제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다릅니다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그러는데요. 교통부 장관을 잘 만났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날은 없습니다. 버스 운전기사 때문에 행복해질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난 지금도 택시를 타게 되면요. 반드시 기사한테 고맙다는 인사합니다. 내릴 때 또 고맙다는 인사합니다. 나는 그 사람들 보고서 불평 얘기하고 친절하지 않으면서 너는 나보고 친절해라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누가 더 소중한 일을 하느냐 더 많은 사람에게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보람인 일을 하는 겁니다. 정치도 그렇습니다. 대통령 됐다고 해서 성공한 건 아닙니다. 내가 뭐 국무장관이 됐거나 장관이 됐다고 해서 성공한 건 아닙니다. 그 대통령 때문에 국민이 불행해지시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장관 때문에 국민이 불행해지면 그건 실패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택시기사가 돼도 괜찮습니다. 뭐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하는 일이 왜 행복하니까 사회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지 못하고요. 한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나는 성공한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불행한 겁니다. 난 살다 보면요. 정말 무서운 일도 다 있구나 하는 게 느낍니다.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했죠. 그때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는 이제 고속철도가 KTX가 생겼거든요. 그게 고장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임자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겨울에 추워서 기계가 얼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서요. 이런 세상도 있나 말이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철도 책임자가 겨울에 추워서 고장이 났다는 얘기를 하면요. 완전히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철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 올라갔습니까? 정치적인 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불행을 만듭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불행을 만드니까요. 내가 못할 건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여러분에게 요청하진 않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나는 뭐 교수니까 부자는 아닙니다만 조금 또 다른 변화가 옵니다. 가난할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했는데요. 이젠 여유가 생기면요. 내가 돈을 쓰더라도 내가 비용을 내더라도 내가 가서 해줘야겠다. 왜? 그래야 그 사람들이 행복하겠으니까요. 내가 가서 내 비용 내고 일하게 돼도 그 사람들이 행복함을 내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패한 사람은 나는 없다고 봅니다. 내 주변에서 보면요. 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그럼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뭔가 하는 생각인데요. 일의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가 하는 생각은 해야 합니다. 이제 그게 우리 모든 꿈과 희망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제가 14살 났을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있다가요. 어떻게 해서 중학교 합격이 됐습니다. 그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나 중학교 합격이 됐다고 중학생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쭉 내 얘기를 들었더니 너 중학생이 됐다고 하니까 내가 할 얘기가 있다 그러세요.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들어봤더니 우리 아버지 말씀이 맹고하니 내가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하면서 살게 되면 내가 가정만큼밖에 성장을 못한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만들고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게 되면 그 직장과 더불어 사회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꼭 같은 사람이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그 너도 모르는 동안에 민족 국가만큼 지도자가 된단다. 그 인생이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학교 교육은 전혀 받아보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왜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가 하고 생각해 보는데요. 일찍부터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나 신학자보다도 우리 아버님이 제일 기독교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약한 나에게 한 말씀이 뭐하니 가정을 위해 사는 사람은 가정만큼 직장 위에 일하는 사람은 직장만큼 나라 위에 사는 나라만큼 남는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연세대학교 가서 쭉 살아보니까요. 우리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 교수 생활만 아니고 공무원 생활도 난다 그렇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지금은 아닙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60년 전이니까요. 우리 교수님 가운데 상당히 많은 교수가요. 내가 대학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요. 대학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더 많이 가세요. 그런 사람들은 65세가 돼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요. 대학이 잊어버려요. 대학하고 관계가 없어지고 말아요. 사회적으로도 일이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나보다는 연세대학을 위해서 나보다는 공무원의 책임을 위해서 나보다는 우리 직장을 위해서 일한 사람은 그 직장과 더불어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교수이셨지만은 저 사람은 연세대학교 총장실 한 분, 연세대학교 학장실 한 분, 또 연세대학교 무슨과 교수님 학문 혜택을 그립니다. 그런데 대학에 있을 땐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는데 대학에 쭉 있으면서 가만 보면요.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는 교수들이 있어요. 아까 내가 얘기한 김태길 안병 교수님이 우리 다 동갑이고 함께 일해왔는데요. 그 내 친구들 가만 보면요. 60이 될 때까지는 항상 학문하는 얘기예요. 60 넘어서부터는 언제나 민족과 국가를 위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요. 세상 떠날 때까지 일해요. 대학과 더불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세상 떠날 때까지 일해요. 김태일 선생님이 90까지 쭉 일하셨거든요. 그리고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좀 있었는데요. 그 전부 문화사업에 내놓았거든요. 안병옥 선생도 세상 끝날 때까지 나라 걱정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또 일했으니까요. 나는 그 사람 내 친구들만 못하지만 그래도 항상 걱정하고 있는 거이 우리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일하고 있고요. 또 일을 사회가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요. 내가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무엇으로 남기는가, 무슨 도움을 주는가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다 잘 아십니다. 내가 지방에 가연 같은 거 하게 되면요. 꼭 날 소개하는 사람이 한마디씩 하는 게 있습니다. ken민고환이 김태길, 안병옥 선생과 같이 세 사람이 함께 일한 철학계 삼총사인데 다른 두 분은 다 세상 떠나고 김 교수님만 남았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디 가게 되면요. 안병옥 선생 책 가지고 와서 나보고 사인해달라고 그래요. 안세 아니겠으니까 대신해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나 혼자 지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내가 두 친구와 더불어 평생 동안 함께 일하는 것이 참 행복했다. 그런 생각 가집니다. 우리 다 동갑입니다. 그리고 같은 분야에서 일하고 그런데요.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셋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나는 혼자 남았지만 두 분 다 영광스럽게 존경받고 있습니다. 한 번 이제 있었던 일을 소개하면 여러분이 나는 여러분도 나와 같이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한 번 안병옥 선생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김생, 이제 우리 셋이서 50년 동안 열심히 함께 일했는데 1년 내내 가도 우리 셋이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못 가졌다고. 그래서 일하려고 다 바빠서 1년 내내 가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더 세월이 가기 전에 1년에 한 두세 번쯤이라도 모여서 그날은 차도 마시고 좀 식사도 같이 하고 즐거운 시간 가져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자고 말이죠. 내가 김태길 씨한테 전화 걸게 하고 김태길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걸고서 안 선생 생각도 들고 내 생각도 그런데 우리 더 늦기 전에 1년에 2, 3일이라도 모여가지고서 좀 이렇게 한 우정도 가지고 우리 즐거운 시간 가지면 어떨까요? 그랬습니다. 나는 그러자고 그럴 줄 알았어요. 김태일 선생이 내 전화를 받고 한참 있더니 하는 말이 그거 어떻게 한 가지만 생각하고 또 다른 생각은 못한다 그래요. 또 다른 생각이 뭔데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려고 하면 10년 전쯤 하지. 이제 우리 다 갈 나이가 돼서 다 갈 준비를 해야겠는데 이제 만나면 뭐하노? 그래서 맡은 일과 주어진 일을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씩 순서대로 가는 게 좋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살아보니까 제일 힘든 때가 언젠가 하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남는 사람이 힘들어. 가는 사람은 모른다고, 보낸 사람은 힘들다고. 그래서 이렇게 서서히 살다가 그저 한 사람씩 가면 괜찮은데 이제 우정을 쌓다가 하면 마지막에 누가 남을래? 마지막 남는 마음도 생각해 보아서 나는 반대야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80 후반기에 만나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그만두자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순서대로 가자고. 그런데 아마 김태일 선생의 예감이 먼저 가시려고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먼저 가셨어요. 둘이 남았어요. 또 한 번 안병옥 선생한테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생 바쁘지 않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 그저 요새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좀 해보는데 그저 한 번 이런 얘기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화 걸어서 그래요? 무슨 그렇게 심각한 얘기가 있어요? 그랬더니 김태길 선생 먼저 가시고 우리 둘이 남았는데 이건 내 예감이야. 그래서 내 예감인데 암만 해도 김선생이 혼자 남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꼭 그 분위기가 뭔고 하니 우리 어머님이 세상 떠났을 때 나한테 유언하는 분위기예요. 내 직감이 저한테 먼저 가실 것 같으니까 나한테 친구로서 마지막 유언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말이죠. 마음이 무거워요. 그 내가 왜 그런 말씀하세요? 안생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다 같지 그랬어요. 그리고 내 생각 그랬어요. 뭐 다른 얘기는 아닐 거고 혼자 남게 해서 미안해 그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혼자 남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진 마세요 그거고요. 마지막 얘기는 뭔가 하니 우리보다는 김선생이 정신력이 좀 강하니까 우리가 남겨놓은 일 다 마무리해 주세요. 우리가 다 못하는 일 다 마무리해 주세요. 그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생도 또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나 혼자 남았어요. 안생이 살아계실 때입니다. 병중에 계실 때인데 충청북도 영동에 강연을 갔어요. 강연을 다 끝내고 피곤하니까요. 옆에 휴게실에 이제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쉬고 있는데 누가 노크라대 좁은 바인데 그래서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지방에 아마 유지겠죠. 한 70대 중반쯤 되는 분이 들어와요. 들어 나보고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선생님 피곤하실 텐데요. 제가 한 5분만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앉으시라고. 그 앉더니 제일 처음 얘기하면 뭐하니 안병옥 선생님의 건강은 어떠신가요? 그래요. 그 지금 병중에 계셔서 밖에 나와서 활동하지는 못한다고 그랬더니
워낙 고령이시니까 그러시겠죠. 그래도 선생님께 건강하셨어요. 우리 고장에 오셔서 강연 쭉 해주셨는데 강연을 다 듣고서 돌아가다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오늘 선생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못 드리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겠다 싶어서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60년대 70년대 정말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모두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랬는데 그때 두 분 선생님이 계셔서 책도 써주시고 방송도 하시고 강연도 해주시고 두 분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느님께서 우리가 너무 불쌍하고 가엾으니까 두 분 선생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런 생각으로 지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다가 마지막 얘기가 민구하니 안병욱 선생님 뵙게 되면요 고맙다는 인사 좀 꼭 해주세요. 그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셋이 살았습니다.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과 더불어 이제 마지막에 생각해 보면요, 한 평생을 쭉 사는 동안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어요. 암만 뭐 돈도 벌어보고 뭐 출세도 해보고 뭐 국회의원도 돼보고 그러지만요, 마지막 가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건 남는 거 없어요. 네, 없어요. 더불어 산 건 행복해요. 친구가 있고 또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더불어 우정을 나누고 그건 행복해요. 공자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더불어 사는 것이 행복해요. 그런데 국가와 민족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남아요. 뭐 큰 업적이 남는 건 다 자기 욕심이고요. 마음이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국가와 민족과 더불어 남아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자라고 희망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요, 사람은 전부가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을 꿈으로 삼으면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거 없이 살았다 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위해 산 사람인데요, 남는 게 없어요. 그 모든 꿈과 희망은 민족 국가와 더불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마 나 같은 사람은 나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가 보다 그러지만 그건 아니에요. 역사가 증명해줘요. 언제 그 마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100년 전에 3.1운동 때 온 국민이 깨달은 게 바로 그겁니다. 나보다는 민족이 먼저고 가정보다는 국가가 먼저고 나는 희생하더라도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게 3.1운동 때부터 지금까지 이끌어온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희망이 없어요. 그걸 그대로 계승해 가는데 그건 큰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제일 행복한 사람, 고마운 사람은 아까 그 안병욱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그분이 처음 와서 묻는 거예요. 명구하니 안병욱 선생님 건강은 어떠신가요? 가면서 얘기는 명구하니 배웠게 되면요 감사하다는 말씀 꼭 좀 들어주세요. 그럼 여러분 내 희망, 내 꿈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나이 들었을 때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인사 듣는 사람이에요. 나는 교육자에 자랐어요. 교육자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열매는 사회에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오래 사니까요. 내가 뿌린 씨를 우리 사회가 거두는 걸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누구보다도 행복하다 하는 게 민구하니 어디 가서 강연하든지 뭐 하든지 전부 나한테 와서 하는 민구하니 선생님 수고 많이 하셨죠. 우리 위해서 많이 마음 쓰셨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인사 받는 사람이 꿈을 가지고 산 사람이고요. 희망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은 나는 내가 지금 살아보니까요. 80이 돼도 꿈은 있어요. 뭐 90이 돼도 꿈은 있어요. 그 희망과 꿈을 지금부터 서서히 키워가서 내 나이가 될 때까지 우리 사회에 많은 열매를 남겨주시는 좋은 인생을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